이 몸돌의 그 몸체의 두께를 얇게 하면서 다음 타격을 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 정도 크게 떨어지면 여기를 다시 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 어느 정도 조절이 돼요. 두고 깨지기 깨져요. 이번 석기 제작을 배우게 되면서 타격점이나 타격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실제로 한번 그걸 염두에 두고 해보다 보니까 되게 석기 제작이 이렇게 재밌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보던 것과 다르게 실제로 떼어보니까 그때 떼어냈을 때 주는 타격감 그리고 쾌감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오셔서 꼭 한번 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정관의 인류문화사에서 절대적인 그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99%라는 그런 시간의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구석시대입니다. 따라서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거칠고 원시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인류 문화를 만든 초석이 되었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문자가 없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이 이들이 남겨놓은 유물, 또 이들이 남겨놓은 유구, 유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고 그들이 어떤 것을 했고 그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추정을 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누군가는 이렇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 탐정의 일이다 혹은 탐정의 직업이다 이런 말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형식 분류는 현재 남아에서 폐기돼서 발굴돼 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습한 유물은 철저하게 외형적인 형태 분류로만 형식 분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주먹도끼인데 도끼로 쌌다. 그래서 이건 도끼다. 아니면 도끼를 가지고 가죽을 벗겼다. 이게 그러면 도끼가 자르개가 되든 아니면 굵기가 되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형식 분류의 기본적인 틀은 석기에 남아있는 외형적인 걸 기준으로 일단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삼기 위해서는 뗀 모양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모양, 형태, 뗀 각도, 뗀 기법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고려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기후적인 영향이 전 국토가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형삭박과 이런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가 겨울만 되면 서울만 겨울인가요? 제주도도 겨울이고 전남도 겨울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석기 유적은 전국 도처에가 다 있을 거예요. 대신에 역사시대 유적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교육 시간에서 석기라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거하고 출타 맥락을 좀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직접 떼기 있고 간접 떼기 있고 눌러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타격은 다른 매개체 없이 몸돌에서 격지를 직접 떼는 방식입니다. 그냥 망치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던져떼기도 그거고 던지는 거 그냥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루떼기는 모루를 두고 이제 이렇게 내려치는 거고 이거 다 보여드릴 거예요. 양극떼기는 구석기에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양극대기. 양극대기는 뭔지 아시나요? 이렇게 모래에다 대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몸체면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깨지고 여기도 깨져요. 그렇죠? 망치가 닿는 부분도 깨지고 여기도 깨져요. 근데 구석기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구석기에서는 별로 없고 그 돌칼 만들 때, 그러니까 우리 간석기 만들 때 있죠. 간석기 석검이라든지 석창이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는 양극대기를 반드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건 구석기 자리긴 한데 이제 어쨌든 석기니까 가는 행위가 떼는 행위보다 훨씬 힘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0배 더 힘든 것 같아. 주먹 도끼요? 네. 네? 돌날이요? 돌날 뒤로는 건데? 제일 쉬운 거는 글깨죠. 글깨나 밀개. 격지를 반복적으로 뗀 다음에 그걸 다시 되맞추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돌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성과라고 생각해요.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됐죠? 요거를 다시 붙여봐요. 이렇게. 이렇게. 첫 격지가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격지를 순서대로 뗀 다음에 이렇게 순서대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걸 딱. 요게 격지 떼기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다시 되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내 격지가 어떻게 떨어지는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죠? 힘을 끝까지 계속 줘야지. 쭉! 정확하게. 오케이. 또 맞춰보고. 굉장히 얇게 떨어졌네요. 이렇게 하고. 여기? 각도를 조금 더 눕혀요. 네, 그렇지. 좋았어.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 어디를 때릴까?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내 생각엔 여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격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됐으면 때릴 때 그 다음 격지가 어떻게 떨어질 건지 상상을 하고 때려야 돼요. 여기. 그거 망치 작아요.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바깥쪽으로 맞았어. 이거는 타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뭐냐면 이렇게 긁어서 많이 부서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얇게 이런 격지를 생산하는 게 목표예요. 이거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석기의 실측은 결과적으로 고인류의 행위 정보를 도식화하는 과정이 바로 구석기 실측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석기에서 이제 실측이 그래서 대단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물의 형태와 기능을 고려해서 바닥에 평평하고 흔들리지 않게 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두 면의 외선이 방한지 굵은 선에 좀 닿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뭐 선생님들 뭐 고배라든지 이런 거 그릴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기준선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한지에 5cm 단위로 되어 있는 이 굵은 선 쪽에다가 두 개의 이 외선이 닿게끔 배치하는 게 그림 그리기에 좀 용이하다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이 위에 면을 기준해서 요 면하고 요 면이 닿셔도 되고 아래쪽하고 이게 닿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릴 때는 주로 타격면과 요 면이 되게끔 제가 주로 만들어요. 두 개 면이 배셔야지 그 기준점이 되세요. 그 부분을 이렇게 정치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삼각자를 놔서 외선하는 방법은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려면 이제 도구의 이제 방향 잡기를 이제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방향 잡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제 얘기를 드렸듯이 대략적으로 이 격지각 같은 경우에는 이 격지대기 축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좀 쉬우실 거다. 그게 어려우시면은 형태의 축을 일단 잡으셔라. 그다음에 도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날 부분이 위를 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주먹도끼 같은 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이 위를 향하게끔 해가지고 잡으시면 된다라는 얘기들을 대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가지고 기술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준을 갖춘 보고서가 좀 작성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